안녕하세요. 향기나무 탐험을 즐기는 엄마 최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나무 지도를 그리는 엄마 정지선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등원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 어린이집 일찍 보내죠. 네, 요즘은 진짜 일찍 아예 연령이 확 낮춰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네. 36개월, 고 24개월, 이렇게 좀 적어도 두세 살, 만 두세 살은 보내는데 요즘은 요즘은,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2개월 정도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이 일찍 보냈죠. 거의 한 유치원에서 6년을 지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3월 되면은 아이들 이제 적응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도 그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혼란스럽죠? 네, 아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아이가 막 너무 처절하게 끌려가는 무슨. 네, 그 모습이 계속 남아서 아이랑 떨어지는 시간도 괴롭고. 그래서 이거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의 일관성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어떤 상황이어서도 보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좀 더 그러니까 애착에 대한 엄마의 초기 애착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저항은 더 강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포기하거나 아이가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기준점이 저는 그래서 개월수로 요 정도는 같이 충분히 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서 그걸 이어서 떨어져 있어도 그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36개월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12개월 때 보냈지만,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애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좀 많이 신경을 썼냐면, 잠자는 것만큼은 꼭 같이, 재운다는 거,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주말만큼은 온전하게 아이들한테 집중한다라는 거. 이런 어떤 나름의 이제 기준들을 좀 세워서 애착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는 거에 대한 아이가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머님들이 좀 단호하게 해서 보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단호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겠죠. 웃으면서 엄마 얼굴이 편안해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내가 가는 곳이 정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근데 저도 처음에는 같이 막 이러면서 보내니까 얘도 더 이 상황이 더 공포로 느끼게 생각을 하는 거를 제가 알아차려서 그다음부터는 웃으면서 선생님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올려서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처음엔 좀 황당해 했었는데 금방 또 포기하고 즐겁게 가기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가 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어느 정도 이제 다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갔다 와서 촛불도 많이 껐고요. 그 의식을 아주 크게 환호하면서 형아된 날 축하한다고 유치원에서 울지도 않고 아침에 너무 잘 갔다고 막 이런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그냥 칭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의식을 만들어서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간식거리들을 꺼내가지고 우리 수박 파티 할까? 우유 파티 할까? 오늘 너가 어린이집을 잘 다녀와서 축하해. 파티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인내와 극복이라는 것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딱 던져지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죠. 그걸 극복하고 내가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때 정말 훅훅훅 크는. 근데 또 여기 등원 거부 유형 중에 또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등원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이제 가기 싫으니까 이제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괴물도 있고 선생님도 나의 얼굴에 침도 뱉고 밖으로 어떤 친구를 던져서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거짓말이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까봐 무서웠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괴물 잡으러 갔어요. 푸대자루 하나 들고. 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까 뭐 어디 쪽에 아무데나 가리켜요. 그럼 이제 가서 막 액션 취하면서 막 괴물 이씨면서 막 넣어놓고 네, 선생님한테도 침 뱉지 마시고요. 던지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제가 올 거예요. 뭐 이렇게 선생님 양해를 구한 뒤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싹 해결했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아이들 이제 그 상상 거짓말은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서 대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이 좀 당황스럽죠. 만약에 첫째였으면 좀 저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나마 저도 경험이 있는 상태여서 둘째가 딱 그러니까 너무 귀엽기도 하면서도, 딱 대비를 시켜줬더니 현실 뭐 진짜 얘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너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네. 다시 그런 표현은 쓰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런 얘기 상상의 표현 근데 어머님들 주의하실 게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죠. 다각도로 네. 떠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이의 상상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너 왜 거짓말을 해가 아니라 그 부분에 그만큼의 어떤 두려움이었구나. 그럴까봐 겁났구나라는 것으로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 시각에 맞춰서 그렇게 또 대처를 해주시면 아니 지도를 그리는 엄마가 너무너무 잘 대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섞여갖고 점수도 받고 저도 이제 이게 정말 쉽게 끝날 수 있는 아이도 그냥 재밌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뭐 유연성을 한번 크게 발휘해 본 거죠. 네. 사실은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는 게 처음 첫발 내딛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도 아이도. 그리고 작게 조금씩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가시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이도 발달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기 싫은 친구들은 대체할 수 있는 사진이든 뭐 글이든 엄마랑 연결된 애착 물건들 있죠. 그거를 뭐 유치원에서 허락할 수 있는 범위에 그거를 선생님하고 약속을 한 뒤에 뭐 사진 저 같은 경우에 사진 많이 활용했고요. 그래서 엄마 항상 같이 있어. 엄마 보고 싶을 때 이걸 볼 수 있어. 네. 그리고 우린 끝나고 몇 시에 이렇게 만나고 그때까지 엄마는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애착을 이렇게 잠들기 전에 꼭 제 단추를 이렇게 만지면서 잠들어요. 그래서 낮잠 시간에 덮어주는 이불에 수십 개의 단추를 달아줬어요. 좋네요. 네, 이렇게 뭔가 아이가 애착 물건이라는 건 엄마를 대신하는 물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등원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아이의 안정감에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좀 해본다면 등원 거부 경우의 아이들 두려움을 좀 파악하고 같이 공감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 시각에 맞춰서 상상으로 그 부분을 좀 대처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일관성. 어머님의 좀 단호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호함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엄한 것도 그쵸? 아니고. 네, 그냥 같은 거를 똑같이 약속을 지키면서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 엄마가 이렇게 흔들리면 흔들리네. 더 이렇게 해본다는 거죠.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면 아이는 이 안에 주의를 두고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바운더리를 거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지금 등원 거부가 고민이신 분들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